안녕하십니까, 별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밤하늘 별자리 및 은하수를 포함한 일주사진 촬영 준비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달리기에 입문하는 사람이 바로 코스 마라톤을 뛴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1km, 2km부터 시작해서 점점 거리를 늘려야 효과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천체 사진도 마찬가지로 바로 성운성단 및 은하를 촬영하겠다고 고가의 적도기와 카메라 및 경통을 구입하고 나간다고 촬영이 바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천체 사진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별자리 및 은하수를 포함한 일주사진 촬영입니다. 고가의 적도기나 천체망원경 없이도 밤하늘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으면서 촬영 시 필요한 사항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천체사진만의 특성 4가지를 다시 살펴보면, 첫째, 튼튼한 삼각대; 둘째, 결로 방지용 이슬 방지 히터; 셋째, 벌브 촬영용 인터벌 릴리즈; 넷째, 대용량 외장 전원이죠. 네, 지금 삼각대가 보이시죠? 이게 190CL 클래식 모델입니다. 구입한 지 거의 20년 넘은 제품인데요. 아직까지 고장에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삼각대 지금 가운데 걸쳐 있는 요 천 주머니가 스톤백이죠. 여기다가 이제 삼각대의 안정을 위해서 무거운 돌을 넣는다고 스톤백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배터리나 릴리즈 이런 액세서리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요건 지금 3웨이 헤드죠. 맨프론토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구두를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볼헤드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제품이었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프릭션을 해가지고 마찰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세 방향으로 물방울 수평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구도 잡기 편해서 요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구입해서 쓴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올려 보겠습니다. 카메라 올리기 전에 액세서리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제 FMDV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인터벌 릴리즈고요. 봉지를 왜 넣어놨냐, 밤에 이제 이슬이 맺히면은 표면에 줄줄 물이 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흘러 맺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비닐을 안에 넣고 보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용량 외장 배터리고요. 지금 표시가 잘 안 나는데 100%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빨간 스카치 테이프는 이 LED가 이제 켜지면서 이제 빛이 환하게 퍼지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빨간색 셀로판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야간 촬영 시의 매너죠. 요거 이제 말씀드린 이슬 방지 히터입니다. 요거가 이게 신축성 있는 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렌즈 후드 주변에 감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온도 조절용 저항이 달려 있죠. 가변 저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얀색으로 제가 마킹을 해놔가지고, 이게 딱 지금 이걸 가운데 놓으면 이게 중간치거든요. 이슬이 좀 습도가 높다 그러면은 이걸 좀 온쪽으로 더 올리고, 오늘은 좀 그냥 그래도 건조한 편인데 그러면 약간 좀 내려서 이렇게 오프에 가깝게 지금 내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경험적으로 얼마 정도면은, 어느 정도 범위면은 이슬이 안 맺히는가, 그 범위를 이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알파7S 1세대 모델입니다. 알파7S1이죠. 여기 원만의 그 부적절한 셔터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나온 지부터 한 7년이 넘어가지고 6, 7년 넘었죠. 지금. 중고가가 상당히 이제 저렴해져가지고 50만원 안팎으로 1000컷 미만을 제가 구입한 거거든요. 바디만이죠. 그래서 지금
중고로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렌즈도 마찬가지로 중고로 구입한 1630 F4 렌즈입니다. 해상도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물방울 수평기가 달려 있고요. 요거 이제 하슈 장착형인데 이거 얼마 안 하죠. 배송비까지 해도 10,000원 안쪽입니다. 하나 구비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요거 이제 구입할 때 같이 딸려온 그 플레이트에 L 플레이트는 아니고 바닥면 플레이트인데 이렇게 좀 해가지고 바닥면 플레이트에 그 매프론토 전용 200PL 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요걸로 해서 삼각대 이제 결속하는 거죠. 삼각대 헤드, 그죠? 3웨이 헤드에 200PL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더미 배터리 그 외장 배터리에 연결할 수 있는 그 무한전원 장치인데요. 얘는 이제 좀 2번 묶었죠. 긴 장치고 얘는 이제 스프링 케이블에서 짧은 장치죠. 역할은 동일합니다. 이 USB에 이 외장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내장 배터리의 그 성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무한전원이죠. 이렇게 하면 12시간 20시간 이상까지 계속 가니까요. 그렇게 지금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외장 전원 장치입니다. 붉은색 등은 차체 관측의 필수품이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장착을 해볼까요? 자, 장착하기 전에 이 내장 배터리는 얼마 못 가죠. 요거를 먼저 제거합니다. 불러가지고 이 배터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터리죠. 그래서 이 더미 배터리 방향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삽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고무 러버가 있죠. 이쪽으로 케이블을 빼가지고 잠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됐죠. 이쪽으로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USB 5V 2A의 체결 가능한 USB 외장 전원 공급 선이 바디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PL 플레이트 방향인데요. 렌즈 방향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렌즈 화살표가 원래 앞으로 돼야 되는데 뒤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했냐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사진을 담을 때 렌즈가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최대한 내려도 이 정도밖에는 찍을 수가 없죠. 더 위에 있는 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지금 플레이트를 해서 렌즈가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천장까지도 쉽게 바라볼 수 있죠.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트 방향을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해서 지금 체결합니다. 요게 이제 저 앞쪽으로 가게 합니다. 저 화살표 레버 쪽으로. 앉으면 바로 착각하고 걸리죠. 올리시기 전에 항상 이거 조임 확인하시고요. 확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야지만 북극성이라든지 그 머리 위에 천장에 있는 대상을 구도를 쉽게 잡을 수 있죠. 자, 카메라를 올리셨으면 제일 먼저 할 건 수평 확인이죠. 물론 삼각대에 있는 요 버블을 보셔도 되지만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위에 지금 버블을 하나 달았죠. 요 물방울이 지금 기울어져 있죠. 요거를 맞춰줍니다. 가운데 뭐 아주 정밀하게 딱 가운데 올 필요는 없죠. 이렇게 두 라인 안에 두 라인 사이에 물방울이 들어오게끔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파노라마 풍경 파노라마 이어붙이기 할 때 이걸 풀러서 돌렸을 때 여기 좀 눈금이 있죠. 여기 돌렸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게끔 해가지고 돌려서 이어붙이기 하기도 쉽죠. 물론 돌렸을 때 좌우로 마구 돌렸을 때도 이 버블은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맞죠? 원래 고가의 상하대의 경우 이쪽 이제 헤드 아랫부분에 얘 자체가 움직이면서 이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상하대가 있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카메라 위에 장착하는 이걸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벌 릴리즈를 담아보겠습니다. 편의상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이거를 비닐을 풀고 설치를 해볼게요. 예, 비닐을 풀면 이런 모습이죠. 옆에 이제 온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시간이 약 4초 후에 벌브 시간 15초 노출을 촬영 간격 1초 간격으로 몇 장? 500장을 찍으라는 설정입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스위치를 타이머를 가동하고 나서 누르고 나서 4초 후에 촬영을 시작해서 15초간의 노출을 준 다음에 1초 쉬고 다시 15초 1초 쉬고 다시 15초를 500번 반복한다는 세팅입니다. 예. 그리고 각 항목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커트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 조명은 꺼주시는 게 좋죠. 예. 조명은 밤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명은 꺼주시면 좋고요. 소리도 오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짝짝이 가겠죠. 예. 소리도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하고요. 배터리는 뒷면에 이제 AAA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뭐 요거 한번 껴놓으면은 그 배터리 소모 걱정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액세서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밑에부터 보시면 여기 지금짜리 외장 PD 출력 가능한 외장 배터리거든요. 여기에 지금 USB 두 개가 밀려 있죠. 하나는 이제 카메라 전원, 그 외장 전원 공급용이고, 하나는 열선, 예, 이슬 방지 히터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USB 두 개가 물려 있고요. 요거 이제 인터벌 릴리즈죠. 릴리즈를 설정한 다음에 촬영 버튼 누르고서 여기 보관하면 되고요. 지금 쭉 올라가가지고 이쪽 카메라 옆에 릴리즈를 장착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LCD가 촬영 끝나면서 촬영 다시 시작하기 그 턴에 깜빡깜빡 켜지기 때문에 요거 지금 빨간색 셀로판지에다가 지금 예, 빛 가림 조치를 한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퍼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 따로 이제 저희가 지금 짜는 게 아니라 요걸 이런 데 붙여가지고 보관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이거 떼어가지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합니다. 몇 번 썼더니 지금 도착력이 좀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개 해가지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지금 바람이 좀 불죠. 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서 잡광이 이제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 매너죠. 예. 그래가지고 설정이 끝나서 촬영하기 전에 셀로판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요거 물방울은 아까 말씀드렸고 히터죠. 예, 이슬 방지 히터인데 히터 뭐 그거 없어도 잘 찍히던데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번도 이슬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예, 그만큼 야외차량 경험이 없다는 말이죠. 예. 이게 이슬 방지 히터를 장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이 후드 기준으로 이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가장 후드 안쪽까지 확인해서 튀어나온 이런 부분이죠.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이게 화각이 지금 35mm인데 이 16mm까지 광각으로 하게 되면은 화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오면 이게 화면에 잡힙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라이브 뷰나 이런 걸로 확인 꼭 하셔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없이 잘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밴드이기 때문에 밴드를 꽉 당겨가지고 압착을 시켜서 지금 붙여야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인데 초점 맞추기죠. 예, 초점을 미리 맞춰놔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요거가 좀 초점링이거든요. 예, 초점을 이 라이브 뷰 화면을 보고 5배, 10배 줌을 해서 별산이 가장 작아진 지점을 이제 돌려서 맞추신 다음에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개퍼 테이프죠. 개퍼 테이프도 여기
여기 있네요. 예. 요거 지금 제가 쓰려고 붙여놓은 건데, 요거 떼어가지고,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초점 맞춘 다음에, 이거 이제 이슬 방지 열선 히터를 달면 편하겠죠. 일단 빼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넣고, 자, 초점을 이제 초점 링을 돌려가지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작아지는 지점을 라이브로 확인해가지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이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최대한 닿는 면적이 넓게 약간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붙여주면은 더 이상 초점이 움직일 일이 없죠. 이게 손으로 자꾸 돌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대로 붙여주시면은 초점이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요거 개퍼 테이프 꼭 구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뭐 저처럼 뭐 카메라 옆면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알루미늄 삼각대 이런 데는 접히니까 안 되고, 접히지 않는 부분 있죠, 노출된 부분, 이런 데 붙이셔도 돼서 좋습니다. 예. 따로 뭐 테이프를 준비해서 손으로 뜯고 이런 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여기 접착력이 한두 번 쓴다고 접착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제가 한 4~5번 쓴 거거든요. 예, 이제 슬슬 교체할 때 됐죠. 집에 가서는 교체해주면 되고요. 그때도 저는 여기다가 붙일 예정입니다. 아니면 이런 데다가 붙여도 되고요. 예, 쓸 때만 떼어가지고 붙여서 쓰면 되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ISO와 촬영 그 벌브 시간을 얼마나 주면 좋습니까? 라는데, 뭐 1600에 15초인지 뭐 3200에 10초 아니면 800에 20초, 그거는 이제 그날 하늘 조건이나 렌즈 화각에 맞춰 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닐 뿐더러 이렇게 딱 찍습니다 라고 규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촬영자의 하늘 상태가 다 다르고 그 카메라 성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16mm의 f4 렌즈죠. 예, 어둡습니다. 2.8 렌즈 기준으로 설정된 세팅 값을 f4 렌즈에 적용시키면은 사진이 어둡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렌즈 많이 쓰시는 삼형 14mm 2.8 이면은 얘보다 더 광각이기 때문에 노출을 더 줘도 별이 흐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나 하늘 상태에 맞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이 1600에서 3200, ISO는 1600에서 3200 놓으시면 좋고요. 기준 시간은 15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앞뒤로 가감을 하셔가지고 이 지금 내 장비가 갖고 있는 이 하늘에서 촬영할 수 있는 최적의 세팅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 수동 렌즈 있죠. 그 80에 205mm 렌즈 f4.5 수동 렌즈였는데요. 그거 이제 뭐 용도 폐기돼 가지고 여기 앞에 지금 대물 렌즈 부만 제가 분해해 가지고 루페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냐, 여기 라이브 뷰로 이제 별이 보이겠죠. 5배 10배. 근데 5배 10배를 해도 막상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요 루페를 대고서 별상을 확대해서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제가 LED를 좀 이렇게 심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원을 공급하면은 LED가 켜져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빛을 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LCD 자체에서 빛이 나오니까 이거 LED는 필요 없죠. 이 루페도 예전에 필름 카메라 슬라이드 시절에는 참 괜찮게 많이 썼었는데, 예전에 그 펜타스 루페가 참 유명했죠. 니콘 루페하고. 근데 지금은 루페를 어디에 쓰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사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밤하늘, 별자리 및 은하수를 포함한 일주사진 촬영 준비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게 직접 장비를 들고 어둡고 낯선 장소에 도착하면 일단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해 허둥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천체 사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